여기서 블로그 작업하는 중인데 여기 이제 저희 사는 동네에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한 15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북한강변에 있는 카페예요. 여기는 이렇게 와서 작업을 하면 머리 식힐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좀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갑자기 음성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제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래가 약간 한두 번씩 껴요. 그냥 목까지 이 음식물이 차 있는 듯한 느낌. 그래. 아침에 자고 나면 목이 꼭 있는 거 봐. 목이 따끔해요. 한 20초에서 30초? 목이 이물감이 된 거는 1년 됐고요. 한 달 반 이상 이제 되는데 기침을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요즘 한달 기자는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많이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감기 환자들이 또 독감 환자들이 거의 없죠. 근데 보면 기침하시거나 목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불편하거나 기침이 있을 때 보통 감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기인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감기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이렇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감기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기가 아니라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산이 위식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략근에 아무래도 힘이 좀 이렇게 느슨해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위산이 위식도 관략근을 통해서 식도 쪽으로 이렇게 역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산이 역류하는 그런 느낌 자체, 신물이 올라온다, 또 가슴이 쓰리거나 또는 좀 조여오는 것 같다, 또는 화끈거린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위산이 자극할 증상이고, 통증이 마치 심장병하고도 좀 유사하기도 해요. 그런 조이는 것 같고 뻐근한 느낌이 몇 분에서 몇십 분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위산이 목을 자극했을 때는 목에 조이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또는 이물감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에 가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가래가 나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또 때로는 성대 주변에 자극이 되면 성대가 좀 붓게 되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것이 목소리가 좀 변한다. 그리고 특히 노래하시는 분들이 고음을 낼 수가 없다. 예전에 잘 냈는데 고음이 도대체 안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산이 역류했을 때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면 기침을 유발을 해요. 이럴 때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좀 들어가거든요. 네,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막 밤에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습관이 먹자마자 잘 누워있어요. 네,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하루에 2잔, 3잔. 아메리카노는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고요. 믹스 커피 한 두 잔에서 3잔. 역류성 식도염은 아주 전형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음식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계속 과식을 한다, 많이 먹는다. 그렇게 돼서 배가 부르면 또 여지없이 또 역류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을 때, 기름진 음식이 그렇죠. 또는 때로는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는 뭐 명확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커피가 원인이 돼요. 저도 주말에는 이제 커피를 먹자마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는데 여지없이 역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먹으면 좀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유는 즉각적으로는 좀 좋아지게 하지만 위산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또 위산 분비를 악화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가 않습니다.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비만이라고 하네요. 비만. 살이 찐 사람들은 역류가 잘 돼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의 약이에요. 그 약을 복용하면 좀 도움이 되고, 또 보조적으로 제산제, 그런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류가 있는 분들은 누우면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흔히 많이 생깁니다. 주무실 때 완전히 눕지 않고 이렇게 좀 각도를 이렇게 두고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베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자마자 눕는 습관. 자기 전에 드시는 거, 야식하는 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환자들 보면 예민하세요. 결국 스트레스가 역류를 악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습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아파서 뭐 물 같은 거 안 드셨어요? 새벽에? 물 마셨죠. 바로. 바로 따끔거리자마자 그냥 물을 마셨어요. 물 마셨더니 좀 따뜻한 물. 어떤가요? 정말 괜찮아졌어요. 위산 역류에서 이제 자극할 때 이렇게 자극하는 상황에서 물을 먹으면 희석이 되잖아요, 위산이. 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